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자, 스토브 리그 스쿼드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2편에서 얘기했던 강원FC의 키워드가 폭풍 영입이었잖아요.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이 대구의 키워드는 대거 이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대구FC를 세 번째 팀으로 선정한 이유인데요. 팬들이 우려하는 대로 이게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인지 속사정을 한번 보고 포지션별로 스쿼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상시와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나간 선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미드필더 김선민과 그 수비수 황태현이 서울 이랜드로 떠났죠. 수비수 김동진은 경남, 미드필더 이진현은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갔고요. 멀티플레이어 신창문은 강원, 수비형 미드필더 류재문은 전북 현대로 각각 이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대안도 나갔죠. 그렇죠. 예, 전성기 훌쩍 남았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 9골 넣었어요. 예, 조금의 대표이사가 대안을 데려오면서 했던 얘기가 그래도 문제에서 마무리만 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준 거예요. 네. 어쨌든 계약 만료와 함께 홍콩 키치로 입단을 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 대구에서 10경기 이상 뛴 선수가 17명이거든요. 그중 황태현을 제외한 6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뭐 준주전급.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선발로도 나섰다가 백업으로 나서는 그런 역할을 했던 선수여서 이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농구로 듭니다. 치면 식스맨급 정도 되는 식스맨 선수들. 되죠. 그렇죠. 네, 12번째 선수 정도 그렇죠. 되는 선수들이 대거 나갔다.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되죠. 예, 그런데 구단 안팎 관계자들의 뭐 얘기를 들어보면 나갈 선수가 나갔다는 반응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예, 밖에서 보는 거는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고요. 어쨌든 주전급은 그러니까 베스트 11은 다 남겨놨다. 이런 이제 큰 문제는 없다는 게 대구 측의 일단 생각이고요. 네. 축구단 사정도 좀 봐야 되는 게 코로나19 전국이 길어지면서 이제 다음 시즌도 무관중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대구의 경우에는 최근에 마케팅 대팍을 한 이후로 잘했죠. 굉장히 많은 팬들이 찾아오면서 항상 네. 매진 사례를 하고 네. 이러면서 이와 관련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구는 이것까지 안 되는 바람에 훨씬 더 큰 적자를 본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최근 시도민 구단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네. 대구는 좀 이것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선수단 정리가 불가피했던 상황이다라는 거는 좀 대구 입장에서 분명했었습니다. 일단 어느 구단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구단 사정은 뭐 다들 이해를 하죠. 근데 일단 선수단만 봤을 때는 선수단을 이끄는 특히 감독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6, 7명이 나갔는데 네. 제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구단 수뇌부에서 이병근 감독에게 백업은 어린 선수로 꾸리는 게 어떠냐라고 했다 그래요. 다음 시즌에 리그 FA컵뿐만 아니고 아시아 챔피언스까지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준비해야 하는 감독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크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렇죠. 사실 더블 스쿼드로 해도 쉽지 않은 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인데 여기에 백업을 어린 선수로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호주 원정이 낀다든지 뭐 태국의 뭐 호주 원정. 태국의 예를 들어서 뭐 저쪽으로 물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지금 모여서 치르는 걸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상황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예, 어쨌든 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병근 감독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영입과 성과가 좀 신통치 않아서 우려가 큰 것 같은데 나간 선수만큼 이제 누구가가 들어왔으면 그 자리가 채워졌으면 뭐 그래 그렇죠. 네. 했는데 아직까지 굵직한 영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입된 선수들 보겠습니다. 황태현과 트레이드로 서울 이랜드에서 데려온 서경주 선수 있고요. 수원FC에서 영입한 황병권, 그다음에 베테랑 공격수 박기동, 국대 출신 베테랑 미드필더 이용래, 골키퍼 문경건, 그리고 박성수, 그다음에 수비수 김진혁이 제대를 하고 일본에서 뛰던 안용호를 데려온 게 그나마 좀 굵직한 영입인데 앞서서 제가 언급드렸던 선수들 다 지금 원소속 팀이 어디였냐? 2부 리그 소속이에요. 네네. 거의 일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대구 팬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안용우 정도가 약간 좀 네. 뭐 큰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앤아웃 숫자는 얼핏 봐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 그러나 내용을 보면 수비수 서경주는 말씀하신 대로 뭐 2부에서 뛰었던 선수고 프로 2년 차인데 출전 경기 수가 18경기 그리고 1부에 뭐 적응할지 약간 미지수고요. 황병건은 2000년생 그렇죠. 약간 미래를 내다본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기동은 뭐 230경기 이상을 뛴 베테랑이긴 한데 이 선수가 득점력을 본다면 최근 4시즌 다 합쳐도 10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기동 선수는 왜냐면
에드가가 돌아오기 전까지를 뛰어야 되니까. 예. 에드가가 뭐 3월에 올지 4월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용래는 그 플레인 코치로 들어오는 거여서 선수 생활에 100% 집중할지 그리고 K리그에 온 지가 지금 한 3년 만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적응할지도 조금 미지수라고 해본다면 기존에 있던 선수들의 역할을 대신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선수를 채우는 게 급선무라고 보면 네. 일단 움직임은 있어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포항에서 뛰던 스택겜을 팔로세비치를 원픽으로 노렸습니다. 만 기자가 이걸 제일 먼저 언급을 했었었는데 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대구가 왜 이렇게 선수를 팔아야 했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팔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어요. 나간 선수들이 전부 다 계약 기간이 1년이었어요. 맞아요. 공교롭게도. 네, 지금 이적하지 않으면 이적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K리그에서 가능성 혹은 뭐 기량을 입증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나가면은 대구에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라 대구에 남는 것보다는 도전을 택하겠다.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암암리에 지금 퍼져 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대구는 야 그럼 돈이라도 벌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선민 한 4억 받았고 김동진 1억 받았고 신창무 1억 받았고 류재문 5억 이진현 3억 이 정도 5명만 해도 14억 가량 뭐 팬들이 보기에는 야 생각보다 적게 받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은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만약에 이적이 안 되고 남아서 그냥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경험하고 좋네 그냥 하겠어 내년 FA로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여름부터 애매해져요. 그렇죠. 네. 또 보스만 룰이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 입장에서는 결단을 내린 선택이었고요. 여기 어쨌든 대안도 고액 연봉자였는데 나가면서 세이브 되면서 전체적으로 대구는 몸집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축구판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제가 여러 에이전트나 뭐 관계자들 전화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구단마다 일단 뭐 선수단 운영하는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대구는 전체적으로 기본급은 높지 않고 수당을 많이 챙겨준다고 합니다. 원래 스타일 자체가. 일종의 성과제죠. 근데 이것을 만족한 선수도 있지만 성과가 많이 안 나온 선수들은 당연히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급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안정적이잖아요. 일단. 이 선수들이 저 나가겠습니다. 저 다른 데 가고 싶습니다. 했을 때 나갈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까지 조성이 잘 안 돼 있다. 네, 그래서 대구 한번 들어가면 잘 못 나온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는 대구가 진짜 열린 마음으로 도전해라. 신창무 같은 선수도 지금 뭐 제주랑 뭐 강원 했을 때도 제주가 더 높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선수를 위해서 너 강원 가고 싶으면 강원 가라. 이렇게 열린 자세로 했다는 것 자체가 앞서 언급하신 대로 계약 기간 그리고 코로나 여파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팔로세비치 얘기로 돌아오면 네. 이 금액 중 상당수를 이제 팔로세비치한테 투자를 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실제 오퍼했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세징야 의존도가 대구의 장점이자 단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징야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 팔로세비치가 워낙 이제 밑에서 이제 세징야가 좀 더 공격에만 전념할 수 있게 플레이메이킹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낙점을 한 건데 대전 서울이랑 경쟁이 붙으니까 이게 또 안 되죠. 팔로세비치가 기본적인 이적료가 있었는데 그렇죠. 처음 접근했을 때 이 조건 이적료가 뭐 7억 6천, 뭐 연봉 8억 5천 이 정도였다고 하는데 대구가 계속해서 말했던 게 뭐냐? 임대 영입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시오날은 임대는 무조건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막판에 이적료까지 좀 제시를 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미 그때는 너무 늦었죠. 커진 상황이었고 네. 네. 그러니까 초장에 대구가 확 이 금액을 질렀으면은 굉장히 싼 금액이 갈 수 있었던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어요. 대구가 그 정도로 팔로세비치를 원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어찌됐든 대구는 팔로세비치를 얻지 못했고 이적 자금을 일단 두둑히 챙겼습니다. 이걸로 팔로세비치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빠르게 찾아 나섰고요. 일본 2부 마스모토 야마가에서 뛰던 브라질 공격형 미드필더 세르지뉴를 영입을 했습니다. 어제 뭐 지역신문에도 아예 뭐 영입을 했다고 발표가 됐죠. 이틀 전에 제가 뭐 거의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3일자로 결정난 걸로 알고 있고요. 메디컬 테스트를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세르지뉴는 166cm, 약간 뭐 대전의 에디뉴와 같이 단신에 빠른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뭐 슈팅 능력도 갖췄다 그래요. 빠따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징야와 세르지뉴 그리고 또 세징야와는 뭐 같이 게임도 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 안팎에서 시너지 효과, 에드가까지 포함할 때는 뭐 브라질 트리오의 활약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방송 직전에 오피셜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안용우 선수.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 선수 한두 명 정도를 추가로 영입하는 게 일단은 대구의 계획이에요. 여기저기 수소문하는데
뚜렷하게 잡히는 선수가 없는 게 지금 대구의 고민이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한두 명을 추가로 잃을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쵸, 오히려. 예. 예.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선수. 아마 대구 팬들이 가장 주목한 두 선수일 텐데 대승 듀오. 김대원, 정승원도 있습니다. 정승원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적에 열을 올리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예. 일단 구단에서도 정승원은 보내지 않겠다. 지킨다. 왜냐하면 정승원은 쓰임새가 워낙 많아요. 그렇죠. 마케팅 측면에서도 그렇죠. 엄청나니까. 예, 위치도 여러 위치를 뛸 수가 있고. 김대원 선수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된 이상 이적료 많이 받고 보내자가 대구의 입장에서 더 가깝거든요. 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인앤아웃이 워낙 활발하고 앞으로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요. 그래도 저희 할 건 해야죠. 스쿼드 분석도 결국은 이제 이적 시장 성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스쿼드로 어떻게 다음 시즌을 꾸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돌아가는 분위기는 세징야가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네. 더. 다음 시즌도 세징야 중심으로 공격진을 꾸릴 것이 99.9% 확실한 상태고요. 제가 사실 약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시즌 전반기에 세징야가 좀 부진했었단 말이에요. 아프기도 그래서, 했고, 햄스트링.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 선수가 나이를 먹나?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물론 후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지만 어쨌든 세징야도 이제 나이가 꽤 30에 훌쩍 넘어가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대구 세징야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대구 입장에서는 진짜 지금 세징야가 조금이라도 폼이 떨어진다? 거의 재앙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호흡을 맞춰야 되는 에드가가 지금 아킬레스건 부상에서 재활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2월에 들어올지 3월에 들어올지 아직도 브라질에 있고 지금 장담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얼마나 빠르게 복귀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공백을 박희동이 얼마나 잘 메울 수 있을지 얘가 관건으로 그러니까요. 보이는데 에드가는 사실 올 겨울에 보내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왔죠. 돌았었을 정도로 네. 부상이 좀 컸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에드가의 복귀 시점 그리고 박기동의 활약 여부가 좀 관건이고 세르지뉴 같은 경우도 적응을 빨리 해야겠죠. 예, 뭐 세징야가 많이 도와줄 거예요. 예, 뭐 같은 동양이고 여러모로 친하니까 도와주겠지만 K리그 적응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많은 선수들이 K리그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떠나는 선수, 좋은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 세르지뉴도 얼마나 적응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에드가가 최전방에 쓰고 그 아래 뭐 세징야, 세르지뉴 그리고 안용우가 뭐 반대발 윙어 정도로 나선다면 만약에 김대원이 떠나더라도 어느 정도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에드가가 생각보다 늦게 합류하고 세르지뉴가 적응에 애를 먹는다면 조금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안영우도 폭발적인 선수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센스로 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 네. 자, 미드필드진 구성에는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일단 류재문, 김선민이 사실 중앙에서 알짜였거든요. 김선민이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네. 이 선수들이 다 빠져나갔고요. 이제 찌바사한테 좀 기대를 게 클 것 같아요. 찌바사가 패스 능력을 발휘하면 발휘하려면 사실 주변에 조력자가 필요한데 이게 좀 관건이에요. 찌바사 선수에 대한 대구의 신임은 분명하더라고요. 5월 겨울에도 남겼고 일단 이용래 선수가 좀 눈에 띄기는 한데 어쨌든 이용래를 풀타임 전 경기를 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도 35살이고 K리그 떠난 지 꽤 됐고 어쨌든 K리그가 굉장히 터프한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경남 시절에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일단 이 부분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일단 지난 시즌 후반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죠. 박한빈 선수는 박한빈 기대돼요.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데 미드필드 자리는 분명히 좀 영역이 필요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나 혹은 뭐 공을 더 뿌려줄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FA로 풀린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다 보니까 그 선수들도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진을 보면 일단 정승원이 남는다고 가정할 때 수비는 그나마 좀 변화폭이 좀 적습니다. 맞아요. 정태욱, 김우석, 김재우가 수비를 일단 지킬 것 같고요. 그 장기 부상을 당했던 황순민도 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윙백, 뭐 쓰리백, 그 센터백 이 포지션은 크게 문제가 없다. 정수원까지 있다면.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일단 아챔을 병행하다 보니까 혹시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태욱이 만약 다쳐버린다면 크나큰 악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대체자가 없다고 봐야 되죠. 네, 그 대구가 지난 시즌에도 사실 그 세징야 빨로 좀 버틴감이 있고 수비는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28경기에서 39실점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수비를 바꿨어야 되는데 수비 쪽에 보강이 없다는 거. 지금 몇몇 베테랑들이 지금 뭐 수원FC도 가고 인천 유나이티드도 가는 상황에서 대구는 베테랑 센터백 한 명 데려오면 뭔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수비수 영입이 없다는 것도 조금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골키퍼도 보강이 있었잖아요. 네. 골키퍼도 이제 뭐 조현우가 뭐 떠났잖아요, 지난 시즌에. 그리고 구성윤도 지난 시즌에 잘했는데 두 선수 없이 치르는 이제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영원이 있는 상황에서 문경건과 박성수가 왔는데 두 선수 모두 J리그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K리그에서 얼마나 할지 구성윤과는 또 조금 더 다른 케이스 같아요. 구성윤은 국대인데요. 국대죠. 네, 구성윤은 워낙 그 J리그에서도 인정받던 선수여서 이 두 선수과 최영은의 어떤 세 명의 경쟁 체제로 한다는데 세 명 경쟁 체제보다는 한 명의 믿을 만한 그 넘버원이 좀 더 낫거든요. 골키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수비가 만약에 그 포백, 3백 혹은 포백도 골키퍼 때문에 좀 불안해질 수도 있겠다는 좀 우려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이 좀 툭 튀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구는 올 겨울 아마 훈련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적 시장도 복잡하게 진행되고 아직 영입해야 되는 선수가 한두 명 남아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작년보다는 약간 우려가 있는 게 우려가 사실입니다.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병행해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한두 명 선수 얘기한 대로 이 선수들이 정상급 선수가 돌아와서 이 모든 우려를 확 날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남은 겨울 이적 시장 동안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뻘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